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 대책위 회원들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희들은 3월 7일 날 3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동계약을 이루고 논의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즉시 멈춰라는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폭력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들이 연행되고 다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입니다. 3월 8일 동계약을 서두르는 근본 이유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심지어는 현대재벌이 3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현대재벌들이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동계약 체결 이후에 우리 대우조선 지회와 경남대책위가 어떤 싸움을 통해서 이 동계약을 재벌 특혜 매각을 저지할 것인지를 밝히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모두 발언을 네 분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낭독을 통해서 저희들 주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대표해서 송미량 노동당 위원장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 비대위원장 송미량입니다. 저는 또한 거제시 대책위원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산업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 3, 4년간 거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인구가 유출이 되고 소득도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선업이 좀 화랑을 찾으면서 지역 경제도 활기를 찾지 않을까 하고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매각 관련 소식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정말 절망 속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주부들까지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바닥을 치냐고 걱정을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누누이 이 매각이 대우조선 매각이 특히 동종사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의 지역 경제 파탄이나 노동자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누누이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렸으나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하나도 이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대우조선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인 없이 있을 거냐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공적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밝혀야 되고 저희도 주인을 찾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인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본계약 체결에 함에 있어서 또한 밀실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본계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저희 시민대책위 사무국장과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연행되고 공권력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당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감도 저희는 심각하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거제시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지역 우리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우리 경남도민들과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대우조선 지회와 함께 이 매각을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미량 노동당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 백연장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6만 5천 조합원의 조직 책임자입니다. 유주한 경남도공장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 금속노도 노조 경남지구 부지부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조재혁 대우조선지회 부위원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신규철 STX 엔진 지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장영수 STX 조선의 수석 부지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HSD 엔진입니다. 이상우 지회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대책위에는 양대 노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노총을 대표해서 이정식 의장님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시긴 하지만 바쁘신 중에도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홍석현 민주당 사상 보궐선거 후보자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모두 발언 두 번째 하겠습니다. 조재영
배우기에 문제랑 결과를 듣겠습니다. 배우 조선지휘를 들어보고 예, 반갑습니다.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 조정입니다. 지난 1월 31일 내각을 조속적으로 인수한다고 이렇게 발표 이후에 대우조선지회는 이 문제를 과연 대우조선만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저희들은 이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에 넘어가게 되면 경남 전체 조선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 이번 매각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없이 수많은 시간들을 힘겹게 좀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 지역 내에 그 사회단체, 정당, 그 시민단체들, 모든 단체들을 대우조선 농nghiệp 지회를 한 곳에 좀 모아냈고요. 그리고 경남 지역에 그 지역 대책위를 꾸려서 경남 전체 지역 대책위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자율경영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협력업체 그리고 경남권 전체에 널려있는 대우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그 거래선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부입니다. 뭐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수주 잔고는 그 현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물량들을 울산에서 군산까지 모두 배분하겠답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걸 가지고 그 자율적으로 대우조선이 경영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그 생산성이 그 확대되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물량을 다 뺏기는데 어떻게 우리 고용 구조조정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80%가 자회사를 통해서 기자재 업체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엔진은 지금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당장 엔진, 대우조선 납품하는 엔진 업체들, 기자재 업체들, 그냥 줄서서 납니다. 저희들은 이 발표문은 우리 노동자들 두 번 죽이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 매수자 시사단이 오포 조선소와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 단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희들은 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노동자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이번 잘못된 조속 내각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후회! 조대영 부부장이 말씀하신 것은 3월 8일 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발표문 내용인데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단서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저는 1965년도에 한일간에 맺었던 불평등 협약이 생각날 정도로 전부 단서조항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기자재, 협력업체 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노총을 대표해서 이정식 부장님 모두 발언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입니다. 우리 한국노총도 대우조선 졸속적이고도 일방적인 매각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대우조선이 있기까지는 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정말 죽고 다치고 심지어 죽어가며 현장의 일터를 지켜온 것은 현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일방적으로 매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감히 국가 폭력적이라 해도 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폭력이 일어났죠. 우리 한국노총도 국가 폭력에 시민연대단체와 대우조선지회와 함께 끝까지 저항하며 매각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6월 22일 날 경남 대체위가 만들어졌는데요. 수배도 말씀드린 대로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다 들어와 있고요. 경남 진보연합에서 하는 18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실상부하게
경남을 대표하는 민간 차원의 대책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양대 노총을 대표해서 유주한 본부장님 모시고 이후에 투쟁을 어떻게 끌어갈 건지에 대한 모도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대우조선 해양을 지금 산업은행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야 된다. 라고 다양한 입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만나고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대우조선 동지들은 서울로 상경을 해서 많은 입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3월 8일 3시에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3월 6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 입장 선명했습니다. 본계약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산업은행이고 현대중공업일지 몰라도 그들이 추진할 앞으로 일정 현장 실사라든지 이런 과정이 진행될 때 저희들은 반드시 이 문제 막아내겠다. 현장 실사에 그 어느 누구도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3월 8일 본계약이 진행되는 그 당일날 저희들은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매각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매각, 저를 몰아주기 이 매각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 얘기했습니다. 부산지역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계속 추진된다 하더라면 공동의 내용으로 영남권 대회를 열어보자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그 이야기를 관성 속에 보면 말씀드린 앞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현대힘스라는 자회사가 80% 넘게 기사제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매각 추진된다고 한다면 경남 지역에서의 기자재 업체들은 거의 대다수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기어이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본계약 체결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 전반적인 문제를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정부와 지자체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경총이나 우리 현장이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토론회 등등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번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단의 현장 방문을 전적으로 저희들은 많은 투쟁들을 통하고 그리고 영남권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힘으로 반드시 이 문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의견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남대책위 상임대표 한원호입니다. 앞에 모두 발언에 네 분이 하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내용을 기자회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소정 동반하는 재벌 특혜 매각을 끝까지 막아 나설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현대그룹은 대우조선 매각을 일박 강행했다. 이는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조선산업 몰락의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며 대우조선의 3만 노동자는 물론 대우조선 관련 협력 기자재 업체들 1200여 곳이 7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 놓였으며 약 3조 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조선기자재 업체 매출은 경남도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본계약을 추진하는 과정도 폭력적이었다. 본계약이 진행되기 직전까지도 장소와 시간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개후 본계약 소식을 접하고 항의하러 갔을 때는 경찰 차벽이 노동자들을 가로막았다. 더구나
대우조선 매각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표적적으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인가?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강제력도 없고 기만적인 입장문으로 노동자와 경남도민을 우려했다. 경남도민들과 노동자들은 경남도 조선산업을 두고 제대로 된 정책도 내지 않으며 노동자를 구조조정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노동자와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성농조선과 ST의 조선 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들의 고통 속에 정부는 틀렸고 노동자의 주장이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만 불과 1년도 채 않은 시기에 똑같은 가오를 반복한 것이다. 현대그룹의 폭력적 구조조정은 숱한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현대재벌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재벌특혜, 밀실야합, 대우조선 해양을 삼키려는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은 실패할 것이다.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매각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매각을 위한 실사는 물론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우리는 일방적, 졸속적인 매각과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에 대한 공권력, 폭력적 대응을 구탄하며 대우조선 노동자들과 함께 당장 실시될 실사를 육탄으로 막아낼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도 공동투쟁을 계획 중에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전민족의 항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지역경제 말살하는 밀실매각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 해양매각 반대 지역경제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모두 말한 것 같은 의견을 통해서 항의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희 확인된 바에 의하면 3월 26일 날 현대중공업에 추진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일 날 대우조선 추총회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추총회 이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부터 실사단을 막아내기 위한 긴장된 국민이 전개될 거라는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 방향은 그 사안과 더불어서 도민들의 여론을 잘 조성, 매각이 부당하다는 그 여론을 잘 조성하는 활동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주시면 해주시죠. 예. 일반적인 절차로 보면 추총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되니까 실사 리스트를 나야 되는 일반적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주시면 정상호 대책의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대책 일정을 위해서 내일에 우리 대책이 상임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첫 번째는 사후입니다. 사후 장소는 해결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사무 타결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후로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끄고요. 두 번째는 도민 여론을 잘 조성하기 위한 활동들, 대표적으로 토론회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은 기본이 될 테고요. 이런 일들을 어느 때 언제 진행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등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어쨌든 이 두 방향에서 내일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 참고로 이제 거제시 지금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일 날 지역민들과 함께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는 이제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22일 또 한 차례 더 그 청와대 상경 투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거제시에서 그 옥포 집회에서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인 적이 있고요. 엊그제 이제 본계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600여 명의 그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100여 명의 그 현대중공업 지회 노동자들이 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요번에 이제 20일의 그 지역 투쟁과 20일 상경 투쟁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시민과 연대 대우를 모으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답이 충분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 실사단 방문 말고 어떤 인수합병 과정에 향후에 가장 결정적인 국면이 뭐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국내 심사, 국외 심사가 있는데 이거는 여조선 지회에서 얘기해 주시면 예. 다른 필요한 행동 문제는 있습니다. 예. 국내 공정위에 그 기업 결합 심사가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과연 국내 결합 심사에서 진짜 정말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정말 공정하게 그 심사를 할 것인지 이게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교육 결합 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과점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통과되지는 어렵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심사보다는 해외 어떤 그 기업 결합 심사에 저희들은 좀 희망을 좀 걸고 있는 편입니다. 국내 국외 심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예상할 뿐입니다. 또 다른 질문. 이유는 독과점 문제입니다. 이미 이런 사례가 올해 1월달에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태리하고 STX 프랑스 문제 때문에 제소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경우가. 그런 걸 토론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좀 지켜봐 주시고 힘내는 그런 기사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